안녕하세요. 청약 정보를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드디어 떴습니다. 공공분양 사전 청약. 금리 인상이 빅스텝을 넘어서 이젠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는 1, 2년간은 확실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부동산 경기는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청약 한번 잘못 받으면 또 큰 낭패입니다. 공공분양이 가장 안전한 내 집 마련의 길이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22년 7월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가장 알짜 청약단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전청약 일정들을 보면 인기 많은 곳들이 한두 군데 있었고 또 물량이 소량이었기 때문에 그 회차마다 이쪽으로 쏠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3기 신도시의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하남 교산 신도시, 또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1, 왕숙 2, 부천 대장 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단연 최고의 인기 지역은 하남 교산입니다. 하남 교산은 지금 문화재가 나와서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대로 문화재가 계속 발굴이 되고 그 규모와 또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이 된다면 사업 일정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 인기 지역인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1, 왕숙 2 이렇게 세 지구가 이번에 공공분양 사전 청약으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고점자들이 이곳에 분산될 거고 어쩌면 기회가 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입니다. 과연 어디를 청약해야 할지 또 지난 커트라인부터 교통과 입지, 여건, 또 분양가, 세대 구성 등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수와 분양 금액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수로 보면 고양 창릉이 1394가구, 남양주 왕숙 1이 1398가구, 왕숙 2지구가 429가구입니다. 물량으로 보면 고양 창릉하고 왕숙 1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분양가를 한번 분석해 보면 평당가가 가장 높은 곳은 역시 고양 창릉입니다. 고양 창릉이 평당 단가가 가장 높습니다. 아무래도 대지비가 왕숙보다는 비싸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고양 창릉의 경우 S1블럭 그리고 S4블럭 두 군데 단지인데 이 S1이 평균 1,800만원 초중반대 그리고 S2가 1,800만원 후반에서 1,900만원까지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일은 3개 단지가 분양을 합니다. 요번에 B2 블럭이 1,400만 초반, 그리고 S11 블럭이 1,500만원대 초반, S12 블럭이 1,500에서 1,500만원 중반까지로 고양 창릉이나 왕숙 2에 비해서 이번 청약 단지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왕숙 1이 가장 저렴하다. 자, 왕숙 2는 A6 블럭 한 개 단지인데 평당가가 1,500만원 후반에서 1,600만원 초반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지구에 대한 금액도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본청약 일정은 모두 다 다릅니다. 이번 사전청약 일정 중에서 본청약 일정이 가장 빠른 곳은 남양주 왕숙 1, B2 지구가 24년 9월에 본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왕숙 2, 25년 12월, 고양 창릉이 26년 3월 달이고 남양주 왕숙 1의 S11과 S12가 27년 3월 달로 가장 늦습니다. 본청약 이전까지는 사전청약이 아닌 다른 청약에는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내 거주 상태와 또 몇 년 후의 계획, 자금 운영 상황 등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당첨 커트라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사전 청약의 커트라인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 이번 청약의 청약 전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남양주 왕숙 2지구 여기는 지난 2차 사전 청약에 청약했었고 또 고양 창릉하고 왕숙 1은 4차 사전 청약에 기존에 물량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 당첨 커트라인을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는 일반 공급이 1,800만원에서 2,470만원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10년을 청약했다고 한다면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또 당첨이 되려면 15년 이상은 꾸준히 청약을 준비했어야 하는 겁니다. 일반 공급의 장벽은 역시 높긴 합니다. 공통사항을 보면 소형 평수보다는 중대형 평수가 커트라인이 높았습니다. 소형보다는 중대형으로 많이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사전 청약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보면 당첨 커트라인은 10점도 불안합니다. 단지의 특징, 그리고 입지, 여기에 또 그 당시에 경쟁 청약지의 유무, 이런 걸로 인해서 분산 청약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가 있어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딱 잘라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신혼부부 특공도 10점 이상이 돼야 하고, 10점일 경우가 굉장히 애매한데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지원을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신내림 받고 쪽집게처럼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는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특이사항을 보면 4차 사전청약에서 신혼특공 8점 커트라인이 있긴 했습니다. 이걸 한번 보면 고양 창릉에서 나온 전용면적 51타입인데 아무래도 요 51타입은 방 2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작은 알파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선호도가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낮았습니다. 왕수길에서도 낮은 커트라인이 8점짜리가 나온 적이 있는데 평면도는 일반적인 59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위치가 여기 보시는 B17보다 더 좋지가 않았습니다. 인기가 B17이 더 많았고 GTX역과 가깝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쏠렸던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관심이었기 때문에 8점이 나왔고 B1은 위치가 A1하고 비슷했지만 중대형 평형으로만 이루어져서 이곳은 인기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또 이 당시에는 4차 사전청약으로 고양 창릉하고 왕수길, 그리고 부천 대장, 고양 장항으로 많이들 고점자들이 분산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힌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고양 창릉, 왕수길, 왕수기로 많이 분산이 되고 전용 면적이 클수록 경쟁률이 높다. 입지 분석을 세 군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양 창릉입니다. 고양 창릉은 처음 3기 신도시 발표가 날 때부터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기 신도시인 일산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일산은 처음에는 분당과 이렇게 비스무리한 위상을 차지한 적도 있었으나 아주 잠깐, 결국은 분당과는 확연한 레벨차를 보여주고 집값 상승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하듯이 결국은 대한민국 부동산은 강남이 그 기준점이 됩니다. 일산이 분당에 밀릴 수밖에 없는 그냥 태생적 한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일산보다 훨씬 서울과 가까운, 아니 실질적으로 서울 생활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일산에서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고양 창릉이 좋은 입지구나를 보여주는 어떤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GTX-A가 지나가고 강남까지 20분이면 출근 가능한 그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단지별 세부적인 분석은 따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고양 창릉, 그리고 왕수길, 왕수기, 이 각 단지마다 단지 분석, 평면도 분석 아주 정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수길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도시 형태입니다. 남쪽에는 GTX B 라인이 지나가고 북쪽에는 4호선이 지나갑니다. 여기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저는 결국 연결될 거라고 믿고 있는 9호선입니다. 왕수길의 최대 가치는 바로 9호선이 핵심입니다. GTX B 노선 정말 좋지만 강남으로 가려면 청량리역에서 GTX C 노선으로 환승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알면서도 우리가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왕숙 1지구 북쪽에 위치한 4호선도 정말 좋지만 강남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거는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정말 좋지만 뭔가 아쉬운 2%, 그걸 바로 9호선이 한 방에 해결합니다. 9호선만 개통이 된다면 왕숙 1이 확실히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아닌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숙 2는 상대적으로 왕숙 1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역시나 9호선이 연결이 된다면 강남 진출이 훨씬 좋아지고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왕숙 1보다 땅값이 더 비쌉니다. 왕숙 1이 왕숙 2보다 아주 더 큰 지역이라 인프라가 더 좋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왕숙 2가 왜 비쌀까? 바로 왕숙 2에서 한강만 지나가면 바로 하남입니다. 그리고 강동구와 송파구 진입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통일이 되기 전까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강남하고 가까울수록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남쪽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서울과 붙어 있다 해도 북쪽이라면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울에서도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쪽입니다. 이게 바로 북쪽의 한계입니다. 지금 저는 지역 비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알려드려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모두 지역 우선 공급이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 1, 2는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고양 창릉은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먼저 30%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낙첨되신 분들을 모으고 또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을 또 모아서 다시 20%를 공급합니다. 또 여기에서 낙첨되신 분들을 또 모아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거주자 중에 나머지 50%를 공급하게 됩니다. 전매 제한, 거주 의무, 재당첨 제한 등은 본청약 때 정확하게 발표가 됩니다.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몇 %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럴 때 제한 사항이 높게 나오면 그게 좋은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투기가 목적이 아니고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받는 게 목적이니까 제한 사항이 높게 나온다면 그만큼 가성비 좋은 아파트란 뜻입니다. 가장 많이 부적격이 나오는 부분이 무주택과 소득 기준입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꼭 필수 체크하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LH 사전청약 콜센터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설픈 잘못된 정보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발품 팔아서 해결하는 게 여러분한테도 확실한 이익이 됩니다. 이번 청약의 행운의 당첨자는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바로 당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고양 창릉 또 왕숙 1, 왕숙 2의 단지별 또 평면도 분석도 함께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